네덜란드의 어느 공장에서 1년에 딱 7대만 만들어지는 기계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줄을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순서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물건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이 기계 한 대를 받겠다고 몇 년을 기다립니다. 대만의 TSMC 같은 회사조차 지금은 사지 않겠다며 뒤로 물러선 대당 5,500억 원짜리 괴물 같은 장비예요. 그런데 이 귀하디 귀한 기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것도 실제 제품을 찍어내는 양산 라인에 들여놓은 회사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미국도, 대만도,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SK하이닉스였습니다. 2025년 9월 3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M16 공장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날 이곳으로 거대한 기계 한 대가 들어왔거든요. 이름은 ASML의 트윈스캔 EXE 5200B. 좀 딱딱한 이름이죠. 하지만 반도체 업계 사람들에게 이 이름은 그냥 기계 모델명이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정밀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를 뜻합니다. 이걸 세계 최초로 메모리 양산 라인에 반입했다는 것. 그 한 문장이 반도체 세계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이 5,500억짜리 기계가 대체 무엇이길래 세계가 줄을 서는지, 그리고 왜 그 첫 번째 자리를 한국 기업이 차지했는지, 그 안에 숨은 사람들의 계산과 선택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계가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지부터 감을 잡아야 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 아주 정밀한 빛으로 그림 그리기와 비슷해요. 손톱보다 작은 칩 안에 머리카락 굵기의 몇만 분의 1 되는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는 작업입니다. 이 회로를 그리는 데 쓰는 장비가 바로 노광 장비, 영어로는 리소그라피라고 부르는 기계죠. 그런데 회로를 더 촘촘하고 더 작게 그릴수록 칩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고 전기도 덜 먹고 성능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미세하게 그릴 수 있을까를 두고 사활을 걸어온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극자외선, 즉 EUV라는 특별한 빛입니다. 파장이 극도로 짧은 이 빛을 이용하면 훨씬 더 가는 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EUV라는 빛을 만드는 것부터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아주 작은 주석방울을 공중에 뿌린 다음 거기에 강력한 레이저를 초당 5만 번씩 정확하게 쏴서 순간적으로 플라즈마 상태로 터뜨립니다. 그 찰나에 나오는 빛이 바로 EUV예요. 총알보다 훨씬 작은 표적을 초당 5만 번 백발백중으로 맞히는 셈이죠. 이 미친 듯이 정교한 과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해야 겨우 회로를 그릴 빛 한 줄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왜 이 기계를 아무 회사나 못 만드는지 조금은 실감이 나실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이 많다고, 공장이 크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광학과 정밀 제어 기술의 정점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EUV 장비를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이에요. 미국도 못 만들고, 일본도 못 만들고, 중국은 아예 근처에도 못 가는 사실상 지구상 유일한 회사죠.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미국이나 한국, 대만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첨단 반도체가 태어나려면 결국 네덜란드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기계를 거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세계 모든 명차가 단 한 회사의 엔진을 써야만 하는 상황인 셈이죠. 그럼 이 ASML이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ASML은 1984년 네덜란드의 필립스와 또 다른 회사가 손잡고 만든 작은 합작 회사였어요. 초창기엔 사무실이랄 것도 변변찮아서 공장 옆 허름한 창고 같은 데서 출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당시 노광장비 시장은 일본의 니콘과 캐논이라는 두 거인이 꽉 잡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 네덜란드의 작은 신생 회사가 그 거인들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SML은 남들이 다 어렵다고 포기한 EUV라는 기술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수십 년을 매달렸어요.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곳에 40년 가까이 돈과 인력을 쏟아부은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늘 인간의 집념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눈앞에 안전한 길을 두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먼 목표에 모든 걸 거는 선택. 결국 그 무모해 보였던 집념이 ASML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회사로 만들었고, 니콘과 캐논은 지금 이 최첨단 시장에서 흔적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기술의 세계에선 가끔 이렇게 가장 미련하게 한 우물을 판 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일이 벌어지곤 해요. 이 기계가 얼마나 복잡한지는 숫자만 봐도 압도적입니다. EUV 장비 한 대는 무게가 무려 150톤에 달합니다. 크기는 2층 버스 몇 대를 붙여놓은 수준이고, 이걸 옮기려면 250개가 넘는 상자에 나눠 담아 화물기 여러 대에 실어 날라야 해요. 그렇게 부품을 다 옮긴 다음에도 끝이 아닙니다. 250명이 넘는 엔지니어가 달라붙어서 무려 6개월 동안 조립하고 조율해야 겨우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기계 하나 사는데 배송에만 한 달, 설치에만 반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장비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국내 오는 데만 한 달이 걸려 애간장이 탄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비싼 기계가 하늘길을 통해 몇 주에 걸쳐 조각조각 날아오는 동안
회사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초조할 수밖에 없죠. 부품 하나하나가 워낙 정밀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울은 지구만 한 크기로 확대해도 표면의 울퉁불퉁함이 몇 밀리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매끄럽게 갈아냅니다. 이 거울을 만드는 곳이 독일의 자이스라는 회사인데 이 광학기술 역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기계 한 대에는 네덜란드의 조립기술, 독일의 광학기술, 미국의 광원기술이 다 얽혀 있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가 혼자서는 절대 못 만드는 물건이에요.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 ASML이 1년에 뽑아낼 수 있는 최신형 하이-NA EUV 장비는 겨우 7, 8대에 불과합니다. 세계의 네로라 하는 반도체 회사들은 다 이 기계를 원하는데 공급은 손에 꼽을 만큼 적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당 가격이 5,500억 원, 달러로 치면 3억 8천만 달러 안팎이에요.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돈을 기계 한 대에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도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ASML이 정해준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 그 순서를 앞당기려면 회사의 기술력과 미래 계획, 그리고 ASML과의 관계까지 다 증명해야 해요. 말하자면 돈을 넘어서 누가 이 기계를 가장 잘 쓸 수 있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자격 심사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대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세계가 줄을 서는 기계를 왜 하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 라인에 넣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한국 기업이 대단하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치밀한 계산과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함이 함께 얽혀 있거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물건은 뭘까요? 바로 AI,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메모리입니다. 챗봇이든 이미지 생성이든 AI가 뭔가를 학습하고 생각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읽고 쓰는 특별한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HBM 시장에서 지금 세계 1등을 달리고 있는 회사가 바로 SK하이닉스예요. 엔비디아 같은 AI 칩의 절대 강자에게 이 메모리를 대주면서 한동안 삼성전자에 밀린다는 평가를 받던 SK하이닉스가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AI 붐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SK하이닉스가 제대로 올라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1등 자리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서 삼성전자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일시 D램이라고 부르는 최신 세대 메모리를 앞세워서 차세대 HBM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 안전하게 가자고 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무기를 남들보다 먼저 손에 쥐자고 할 것인가. SK하이닉스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양산 라인에 넣어본 적 없는, 검증도 덜 된 5,500억짜리 최신 기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전에 투입하기로 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장비 구매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도박에 가까운 결단이었습니다. 왜 도박이라고 부르냐면 이 하이-NA EUV라는 물건이 사실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성능은 확실히 뛰어나요. 기존 EUV 장비에 비해 회로를 1.7배 더 정밀하게 그릴 수 있고 같은 면적에 무려 2.9배나 더 촘촘하게 회로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눠서 그려야 했던 복잡한 공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어서 잘만 쓰면 생산 과정 자체가 훨씬 단순해지고 원가도 낮아지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대당 5,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데다 이 새로운 기계를 실제 대량 생산에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새 기계가 제 성능을 내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량품이 쏟아지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작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조차 우리는 아직 이 기계를 쓰지 않겠다며 도입을 2029년, 심지어 그 이후로 미뤄버렸어요. 바로 이 지점이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롭다고 느낍니다. 세계 최강의 반도체 회사인 TSMC는 이 최신 기계를 앞에 두고 신중하게 물러섰는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가장 먼저 손을 뻗었단 말이죠. 같은 기계를 두고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걸 그냥 SK하이닉스가 용감했다로만 볼 수는 없어요. 여기엔 각 회사가 처한 처지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TSMC는 이미 파운드리 세계 1위로 굳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왕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잘 쓰고 있는 기존 방식으로도 충분히 앞서 있으니 비싸고 검증 안 된 새 기계에 서둘러 뛰어들 이유가 없는 거죠. 여유 있는 1등의 선택이에요. 반면 SK하이닉스는 다릅니다. AI 메모리라는 새로 열린 전장에서 지금 막 1등을 거머쥐었지만 바로 뒤에 삼성이라는 거대한 추격자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SK하이닉스로서는 위험하더라도 미래의 무기를 남보다 먼저 쥐어서 격차를 벌려야만 하는 절박한 처지였던 거예요. 같은 도박대 앞에 서 있어도 이미 칩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사람과 지금 막 판돈을 딴 사람의 마음가짐은 전혀 다른 법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거든요. 사실 이 EXE5200B라는 최신 장비를 설치한 게 SK 하이닉스가 세상에서 유일한 건 아니에요. 미국의 인텔도 이 장비를 들여와 자기네 최첨단 공정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인텔의 장비는 시간당 웨이퍼 175장을 처리하는 성능을 냈고 앞으로 200장 넘게 끌어올리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죠. 다만 인텔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 칩과 파운드리 쪽에 이 기계를 씁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양산하는 라인에 이 최신 모델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이 양산용 최신 장비를 실제 생산 라인에 반입한 건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라는 겁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메모리는 로직 반도체와 만드는 방식도 요구되는 조건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안 가본 이 길을 메모리 업계에서 가장 먼저 걷는다는 건 앞으로 이 분야에서 남들이 아직 모르는 노하우를 먼저 손에 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삼성전자와의 미묘한 신경전도 얽혀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이 하이엔의 EUV 장비를 도입하긴 했어요. 다만 시점과 방식이 달랐습니다. 삼성은 2025년 3월부터 화성 캠퍼스에 EXE Twin이라는 조금 이전 세대 모델을 들여놨는데 이건 실제 제품을 찍어내는 양산 라인이 아니라 연구개발과 시험용, 그러니까 파일럿 라인에 넣은 거였죠. 반면 SK 하이닉스가 들여온 EXE5200B는 그 후속 모델로 애초에 대량 양산을 위해 만들어진 첫 번째 상용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 모두 이 기계에 손을 댔지만 실제 제품을 만드는 진짜 생산 라인에 최신 양산용 모델을 세계 최초로 넣은 곳은 SK 하이닉스가 된 거예요.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갖는 무게는 생각보다 큽니다. 기술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은 남들이 아직 겪어보지 못한 문제들을 먼저 겪으면서 남들보다 앞선 경험을 쌓게 되니까요. 그 경험 자체가 나중에 따라올 수 없는 격차가 됩니다. 물론 삼성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삼성전자는 이 하이NA EUV 장비 2대를 약 1조 1000억 원을 들여 양산 목적으로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이후에도 5대를 더 사들이는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는 소식이 이어졌어요. SK 하이닉스 역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몇 년에 걸쳐 12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EUV 장비 확보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결국 두 회사는 이 네덜란드 기계를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 다루느냐를 두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쟁이 왜 이렇게까지 치열한지 그 진짜 판돈을 알아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바로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는 2026년부터 루빈이라는 차세대 AI 가속기를 내놓는데 여기에 HBM사라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AI 시대의 심장에 해당하는 이 부품을 누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느냐. 이게 앞으로 수십조 원의 매출을 좌우하는 진짜 승부처인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이전 세대 HBM에서 엔비디아에 대량으로 공급하며 1등을 지켜왔고 2026년에도 HBM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HBM사 경쟁을 주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은 이걸 어떻게든 빼앗아 오려 하고요.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하이NA EUV라는 5,500억짜리 기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엔비디아에 들어갈 차세대 AI 메모리를 남보다 먼저 더 잘 만들기 위한 무기였던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기계를 세계 최초로 들여놓은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의 도박이 몇 년 뒤 수십조 원짜리 시장의 주인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기계를 둘러싼 더 큰 그림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에서 이 EUV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네덜란드 ASML 하나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 이제는 단순한 산업 장비를 넘어서 국가 간 힘겨루기의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이루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지만 정작 이 EUV 장비를 단 한 대도 살 수 없는 처지입니다. 미국이 나서서 ASML이 중국의 최첨단 장비를 파는 걸 막아버렸거든요. AI 반도체의 핵심 통로를 아예 틀어막은 셈이죠. 그러니 중국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기계 근처에도 못 가는데 한국 기업은 그 최신 모델을 세계 최초로 양산 라인에 넣었다는 겁니다. 이 대비가 지금 세계 반도체 전쟁의 판도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결국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네덜란드 기계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좁은 통로의 가장 앞줄에 한국 기업이 서 있다는 것,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 던졌던 질문의 답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왜 세계가 줄 서는 기계를 하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움직였는가? 그건 단지 SK 하이닉스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AI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서 1등 자리를 지켜야 하는 절박함, 삼성이라는 추격자를 따돌려야 하는 긴장감, 그리고 미래의 무기를 남보다 먼저 쥐겠다는 과감한 결단. 이 세 가지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남들이 신중하게 재고 있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뛰어드는 선택. 그게 바로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의 진짜 정체인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오래된 진실을 다시 떠올립니다. 기술의 최전선에서 앞서가는 자리는 결코 여유롭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TSMC처럼 이미 압도적인 1등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정상에 오른 자, 뒤에서 누군가 맹렬히 쫓아오는 자는 남들이 아직 두려워서 손대지 못하는 곳에 가장 먼저 발을 디뎌야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40년 전 네덜란드의 작은 창고에서 될지도 모를 기술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던 ASML처럼요. SK하이닉스의 이번 선택은 그런 절박한 1등의 심리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5,500억짜리 기계 한 대를 세계 최초로 들여놓은 그 결정의 밑바닥에는 사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네덜란드의 조립기술, 독일의 거울 연마기술, 미국의 광원기술이 하나로 모여 만들어진 기계가 한국의 공장에서 돌아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AI 서비스의 밑바탕이 됩니다. 어느 한 나라도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물건을 두고 여러 나라가 협력하면서 동시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반도체 시대의 모습이에요. 1년에 겨우 7대만 만들어지는 그 귀한 기계 한 대가 사실은 이 복잡한 세계의 축소판이었던 셈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 순서가 와도 그 위험을 감당할 배짱이 있어야만 손에 쥘 수 있는 기계. 세계에서 가장 앞선 회사조차 신중하게 물러선 그 자리에 한국의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발을 디뎠습니다. 그 한 걸음이 앞으로 AI 시대의 반도체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삼성과의 이 숨막히는 경쟁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최전선에는 언제나 이렇게 남보다 먼저 위험을 끌어안는 누군가의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단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시간이 답해주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귀한 기계를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